자, 교재는 36페이지 3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가죠. 자, 혈액 채취 나와 있고 음주 측정 나와 있습니다. 자, 혈액 음주 측정 불응하면 음주 측정 불응죄를 처벌하죠. 그런데 이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 있었는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경찰 공무원이 혈액 채취 하자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했다라고 할 때 음주 측정 불응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음주 측정이라 하는 것은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액 채취와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혈액 채취에 따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다 하여 도로교통법 150조 이후에 따라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불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 정지 원칙에 반한다고 해야 되겠죠. 자, 2번은 풀었습니다. 2번은 밑에 보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사안을 보면 의사가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해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했을 때 의사가 발급한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직접 진찰한 의사가 요 아닌 자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 정지 원칙에 반한다고 해야 되겠죠. X. 자, 3번도 풀었습니다. 의료인을 두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지 수와 자격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원칙에 반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3번. 신체를 직접 촬영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신체가 아닌 그 영상을 카메라로 찍은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범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면전이란 말은 얼굴 마주대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전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자, 판례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하여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즉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 그렇죠?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3번입니다. 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법률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동안 정지가 된다 할 때 그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맞죠? 자, 여기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를 우리가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진정 소급 입법일 때에는 따라서 외국에 법이 개정됐죠? 개정되어서 신설된 법에 따라 처벌한다 하여 이것은 위반이 아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은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유해화학 물질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법조문 자체가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해놓고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술이 아니잖아요. 술 같은 경우는 수치를 적어놓지만 유해화학 물질은 수치를 적어놓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한 모금이나마 마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기를 정하지 않더라도 반하지 않습니다. 34번. 다음 중 위반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위반되죠. 자, 기억번을 가면 자수를 발각전의 자수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위반되죠.
자수의 개념은 보다 넓은 개념인데 그래서 발각 전후를 불문하죠. 자, 이미 생성된 것과 생성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같다고 보면 유추가 됩니다. 자, 친고죄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고발에는 적용되지가 않죠.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자, 지방세에 관련된 범칙행위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 했는데요. 이 조세범 처벌법령과 특가법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령에 이 법을 넣어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 35번입니다. 경찰 2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 가죠. 자,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입니다. 자, 이전이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행위시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 그 소추 조건도 이 강제추행죄를 처벌하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도 강제추행죄에 관련된 것만 구비되면 족합니다. 자,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무고죄는 기수가 되죠. 기수가 된다. 자, 그 이후에 판례가 바뀝니다.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되면 뭐 할 거예요? 기수 이후인데, 그렇죠? 따라서 이미 성립한 죄에는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판례도 많이 나왔습니다. 1번, 2번 다 출제가 많이 된 판례들입니다. 자, 사회봉사명령 배웠죠? 사회봉사명령은 재판시법입니까? 행시법입니까? 행시법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죠? 행시법 적용이기 때문에요. 행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법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도 본 겁니다. 자, 4번은 바로 전 시간에 풀어드렸어요. 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라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냥 판례가 그렇게 봤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본 것대로 그냥 판결 요지대로 그냥 쭉 숙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이해를 하고 말고가 없어요. 판례가 그렇게 봤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6번 갑니다.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역번. 부착명령은 보안 처분적 성격을 띠고 있죠. 장래 재범 예방 때문에 보안 처분이다. 형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형벌이라면 못하죠. 근데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장관 고시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가공무법 66조를 가면 집단행위 금지라는 조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이 말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까라는 부분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 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그런 의미로 제한해서 쓰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본 강의 때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라고 부르죠. 축소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가보시면 자, 공익에 반한다는 말은 어느 용도로만 쓰인다? 잠깐만요. 여기지 여기. 자, 공무외의를 하면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공무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만 쓰인다? 모든 행위가 아니고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익에 반하는 의미로 제한해서 쓰인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다 말입니다. 자, 4번. 자, 발각 전에 자수로 한정하는 해석은 위반된다는 거죠. 자수는 발각 전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37번 1차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동그라미 하시고. 자, 기억번입니다. 사회봉상 명령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보안처분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성질이 형벌과 참 닮은 점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봉사 명령이기 때문에 그 지정된 시간, 날짜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정역에 복무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재판시법인데 이것만큼은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자, 행위시법상 100시간 초과해서 상한인 200시간을 올린 신법을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국법 적용해야 돼요. 신법 적용하면 위법이다. 맞습니다. 자, 2번 판례 같은 경우 나온단 말이죠. 봐봐요. 이게 16년도 경찰 1차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 16년도에서 이 니은 판례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다른 어떤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개수 문제. 1개, 2개, 3개, 4개. 결국 이게 사지선다행이 아니라 개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를 모르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쵸? 이 판례가 그다지 중요한 판례도 아닌데 출제자가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자, 뭐 과거의 문제이긴 하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군사기밀보호법 11조는 뭐냐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 형량이 10년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4조 제1항 2호를 가보면 형량이 높아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높죠. 그렇죠? 사형무기 7년이라면 존속살래죄와 똑같은 거야. 10년 이하면 강제추행죄랑 똑같은 거고 형량이. 자, 그러면 뭐길래 이 국가보안법 4조 1항이 뭐길래 군사기밀보호법 11조보다 형이 이렇게 막대하게 높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죄냐면 이 목적수행죄, 탐지수집. 그러니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그 목적대로 이제 일을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당연히 이거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목적수행죄다. 이건 탐지수집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죄가 밑에 보면 책임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평등원칙이 위반되거나 된다거나 하는 또는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합헌으로 봤습니다. 합헌으로 봤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그냥 팔가 이렇게 봤다 하니까요.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양형 기준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법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위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죄형법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리얼도 풀었을 거예요. 책임 조각 사유, 그 다음 면제 사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하고 있네요.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겠죠.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38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경찰 2차 문제입니다. 답은 2번.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본 풀었어요. 자,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의사가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해서 처방전 발급한 것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틀렸고. 자, 2번.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되지가 않는다. 여기서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을 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야? 형벌하고 보안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풀었죠. 이게 무슨 말이지?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폭행업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폭행가혹행위죄인데 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이 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위반된다 하면 우리는 이 법조문 이 그대로를 배우지 않고 개정된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성 원칙에 합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덕성이란 말, 심의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말, 이 말은 좀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나? 제가 똑같이 나오면 자꾸 반복해서 지우라고 했잖아요. 지우면 뭐 이렇게 지우면 안 돼요. 지울 때는 과감하게 확확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근데 다음에 볼 때 눈이 가죠. 다음에 볼 때 지우지 않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눈이 갈 때 또 있습니다. 그럼 또 지워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볼 때는 이 1번, 2번을 보지 말고 바로 3, 4번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또 보면 다음에 또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풀죠. 39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답은 2번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공익을 해야 할 목적.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익을 해야 한다. 이것도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잣대가 달라요. 잣대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위배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불안감이란 말,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봤기 때문에 반하지 않습니다. 4번도 문서죄의 객체에 포함되죠. 자, 이메일 출력물을 받아서 교부받아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누설로 봅니다. 누설, 이 판례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